누가 걸어오다가 점프해서 차 본넷 위에 앉더라고요. 박재범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이 차는 제가 이 차를 갈 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직도 여기 지갑에 넣어 다니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어쨌든 저는 취미로였지만 음악을 했거든요. 가사를 쓰고 사운드 클라우드 이런 데 녹음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거다. 와 씨. 제가 이걸 왜 뭐라고 썼냐. 어쨌든 제가 막 그 정도로 열정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 방송 1차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걸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2차에 가면 어쨌든 3만 명 중에 100명이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의 그런 커넥션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인맥을 쌓겠다 이런 거죠. 내 진심을 전해야겠다 해서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내가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다. 나는 녹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음원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또 어떤 무대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 하고 싶은 내 마음은 진심이고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제일 주고 싶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그중 한 분이 덤말릭님이었고 그 당시 참가자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환경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도 참가자들을 만나도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말할 시간이 없을까 봐. 근데 생각보다 대화할 시간이 많았어요. 슛이 들어가면 다 진지하게 하거든요. 일단 프로듀서랑 참가자 이런 관계도 있고 다 진지하게 하는데 중간 쉬는 시간 되면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담배 피고 놀아요. 저는 흡연을 안 하지만 그때 이제 좀 친해지고 싶으니까 괜히 가서 이제 또 제가 그때도 교복을 입었어요. 그때도 교복을 입으니까 사람들이 말 걸고 그리고 2차를 갔을 때가 9시에 도착을 했어요. CJ 일산에 9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입구에 덤말링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분위기를 몰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다 해서 되게 멀리 있는데 말링님 이렇게 부르고 가서 이걸 드렸어요.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제가 조금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한 번만 같이 연습을 해줄 수 있냐. 나중에 따로 만나서. 근데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무리한 부탁이었죠. 이런저런 그냥 잡담을 하고 그 대기를 또 엄청 길게 해요. 그리고 대기하는 장소로 되게 많아요. 어디 가서 인터뷰하고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 대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막 대화를 길게 했던 분이 맥스킴님이라고 그 형님이랑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또 막 로스님 그리고 이제 이영진님도 계셨고요. 대화를 길게 한 건 아닌데 이영진님이 제가 고등학교고 바로 옆 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옆 고등학교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한 학교였는데 재단이 나눠지면서 분리됐고 진짜 펜스 하나로 학교가 나눠져 있거든요. 몸으로 세게 밀면 무너질 정도의 펜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그분이 3학년이셔가지고 고등래프 우승하셨던 봤어요. 지나가면서 그때 뵀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분위기 자체가 되게 서로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고 왜냐면 되게 힘들거든요 촬영이. 그러니까 9시에 모여서 새벽 2시까지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9시에 또 모여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래서 다들 응원하는 분위기였고 또 기억에 나는 순간이 일단 제가 무대를 한 순간이겠죠. 1차 때는 제가 붙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가벼웠는데 2차 때는 조금 긴장도 됐어요. 1차 됐으면 2차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혼자 연습실 가가지고 연습하고 전략은 똑같았어요. 예의 바르게 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 학생 신분 20살인데 고등학생이라는 걸 어필하는 가사를 썼죠. 그리고 또 목표는 사실 붙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내가 무조건 붙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저는 긴장해서 못해요. 그래서 약간 내 목표는 이번에도 안 끊고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였어요. 그래서 또 한창 대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2차에서는 이제 100명이 모여있고 화면이 송출되거든요. 참가자들 대기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봐요. 근데 또 이제 그 시스템이 느낀 거는 아시겠지만 많이들 60초 동안 랩을 하고요. 60초 안에 마음에 안 들거나 좀 못하거나 틀리거나 하면 심사 프로듀서 4팀이 이렇게 각각 페일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60초 안에 4팀이 다 페일을 누르면 탈락이고요. 그러면 그 유명한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불구덩이로 60초가 끝나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라운드로 가는 거죠. 그래서 2차에서 불구덩이로 떨어지면 목걸이를 못 가져가고요. 그때 합격을 하면 그 목걸이를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쨌든 그런데 생각보다 페일을 빨리 누르더라고요. 실제 송출되는 방송에서는 되게 긴장감 있게 페일을 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한 10초 듣고 페일 누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다들 내 팀이 전부 다.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100명이 생각해보세요. 한 명당 랩만 1분이에요. 근데 랩하기 전에 인터뷰도 하죠. 또 막 대기도 길고 뭐 끝나고 합격하는 사람 인터뷰도 막 계속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떨어뜨릴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좀 쫄렸죠. 아 이거 1차 때보다 더 안 봐주겠구나. 그런 목표라 가지고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그 덕화연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음 분 모실게요. 근데 왠지 뭔가 웃기더라고요. 그 제가 덕화연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방송에서 많이 봤잖아요. 특히 예능에서 많이 봤는데 근엄하신 분이지만 또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웃긴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덕화연님이지 막 다음 분 모실게요 하는데 뭔가 웃겼어요. 그 내가 예능에서 보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우참하면서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도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필하려고. 그래서 박재범님이 이분은 교복을 입으셨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참가하셨어요? 하니까 제가 나이는 20살인데 고등학교 3학년에 좀 다니고 있습니다. 하니까 덕화일님이 또 사연이 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웃겼어요. 약간 일단 그래서 제 사연을 말씀드리고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진심인데 저는 어쨌든 좀 몸이 아팠고 저를 좀 꺼내준 거는 랩 음악이었거든요. 특히 국힙도 많이 들었고 좀 힙합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그때 당시 프로듀서 라인이 좀 되게 좋았던 게 저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용기를 주고 도움을 줬던 두 분이 프로듀서로 계셨어요. 저스티스님이랑 박재범님.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덕화연님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 전부 다 제가 듣고 자란 사람들이 프로듀서로 나와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앞에서 서서 내가 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랩을 시작을 했죠. 그때는 사실 되게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하고 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리니까 이미 반 정도 했어요. 제가 랩을 이미 3 페일이 나왔어요. 한 팀만 페일 안 눌렀어요. 저스티스님 팀. 그때 약간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준비했던 전략 1차 때 했던 전략 눈 마주치기를 하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프로듀서 팀씩 보면서 또 랩을 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제 준비한 게.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거의 끝나가길래 이거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3초 남았거든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페일을 받을 랩이었고 근데 제가 느낀 건 그래도 제 진심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끝까지 봐주신 것 같고 특히 제가 저스티스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저스티스님 앨범을 듣고 본인의 아픔을 이렇게 예술로 표현할 수 있구나. 거기서 용기를 얻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스티스님께서 끝까지 좀 그래도 들어보자라는 마인드로 안 누르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페일하고 이제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울컥했어요. 저한테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페일한 사람들 다 박수 보내주고 돌아오면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은 더 박수해주고 자기가 떨어졌어도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언제 그 참가자들 유명한 사람들이랑 그렇게 나름 동등하게 놀아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른 사람들 거 리액션하고 또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서 막 담배 피는데 놀고 그랬는데 또 기억나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다가 점프해서 차 본넷 위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뭐지 싶었어요. 박재범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그 순간 사실 차 위로 점프해서 본넷 위에 앉는 게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박재범님이라는 걸 제가 인식하고 나서는 납득이 됐어요. 저 사람 똑같이 사는구나 진짜. 내가 알던 그 생각하던 모습이랑.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드렸어요. 인사드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사실 막 이런저런 궁금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다 쓸데없는 말이었어요. 되게 귀찮으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얘기해보고 싶으니까 뭐 랩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그런 막연한 질문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재범님이 저한테. 지금 저기 대기하고 있는 100명들 중에는 이거를 10년 한 사람도 있고 막 20년 한 사람도 있다. 진짜 이거에 목숨 바쳐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이제 시작한 민범 씨랑 그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를 받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민범 씨가 설 수 있는 무대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걸 찾아보면 작은 무대라도 있을 거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실력을 쌓고 더 올라왔을 때 더 잘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되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진짜 제 롤모델이거든요 박재범님이.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공연자고 마술사고 좋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박재범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다 잘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잘하시면서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면에서 되게 존경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이랑은 그 대기하면서 사진을 안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누구 공연을 보러 간 거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참가자인데 약간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진 찍어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박재범님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고 또 새벽 2시까지 촬영을 했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원래 다음날에 이제 새벽 2시에 끝나고 그날 9시에 더 가야 됐어요. 근데 집이 목동이니까 도착하면 새벽 4시 그냥 씻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가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빼고 그래서 이제 끝날 때 집 가는 길에 제가 또 그 당시에 돈이 진짜 없었어요. 1원도 없었는데 통장에 학교에서 막 급식만 먹었거든요. 돈도 없을 때인데
그 스태프 중 한 분이 택시 태워주셔가지고 보내주시고 좀 감사해요. 남자분이셨는데 되게 어쨌든 또 제가 고등학교가 영상 영화 방송 이쪽 하는 고등학교인데 실제로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100만 유튜버 지금 되신 편집자로 3년 일하기도 했고 그래서 영상 영화 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걸 쭉 봤는데 진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약간 방송국 사람들 욕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간 어떤 사람들은 욕먹을 만한 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편견 속 모습인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꼭 그런 꼰티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애매한 직급이었어요. 그 좀 제대로 높은 진짜 직급에 있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 직업 정신을 가지고. 어쨌든 저는 떨어져서 목걸이를 받긴 했지만 못 가져왔습니다. 그거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었으면 목걸이 받았으면 자랑거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 받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를 가져왔으면 제가 또 약간 꺼드럭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서 느꼈던 거는 내가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라는 좀 반성도 하긴 했어요. 진짜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짜 이렇게 내가 마음 놓고 가볍게 해도 되나? 장난치듯이 해도 되나?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목숨 바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1차에 합격을 안 해서 2차에 안 갔으면 음악을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음악을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냐면 첫째로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까지 업으로 해버리면 마술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음악까지 일로 해버리면 그거를 온전히 못 즐길 것 같다. 그래서 내 인생에 좀 하나쯤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게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벽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2차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저는 완전 초심자인데 탑에 있는 사람들 거를 막 프로듀서 무대 이런 것도 봤어요. 봤는데 이게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되게 쉬워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였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 사람들 걸 보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못 되겠다라는 딱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재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만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 한켠에 있어요. 앨범 하나는 내보고 싶다. 지금도 마술사로서 무대에 서지만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뱉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고 여전히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썰 푸는 콘텐츠가 처음인데요. 마술이랑 아예 관련 없는 것도 처음이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힙합 음악 너무 좋아하고 진짜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나 그런 거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좋아해봤던 무대나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영화 진짜 좋아해서 영화 얘기도 할 수 있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러닝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러닝도 진짜 엄청 오랫동안 했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나하나씩 얘기해볼까 해요.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